그럼 질문 봅시다. 일단 아까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사고방식이 지금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을 때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읽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을 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이야기한다면 필기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필기는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뭐 지금 관련된 내용 필기 하겠지. 근데 이건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만약 적지 마. 알겠죠? 여기에 시간 쓰지 마시고 괜히 여기에 필요 없는 노력을 소모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그냥 앞에 보면서 생각만 한다. 아시겠죠? 내가 PPT 만드는 거 귀찮아도 계속 만들어 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고 앞에만 보라 이거야. 왜 고개 숙이면 잠이 오잖아. 그죠? 두 번째로는 내가 질문하는 거에 답하려고 애쓰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수업을 듣는다고 성적 안 올라요. 너네들이 무조건 해야만 성적이 올라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연습을 수업 시간엔 강제로 하라 이거예요. 어차피 손필기 나눠줄 겁니다. 여기에 적을 내용들을 나눠줄 거니까 안 적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필기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래요. 그러면 얘가 양천제의 개념이죠. 그러면 내가 내 수업 계속 들으는 건 알겠지만 내가 뭘 강조하냐 이 의미를 이 글자에 붙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겠죠? 글자의 의미를 붙여놓으면 어차피 이 글자는 선지에서 주잖아. 그죠? 그러면 이 글자 보고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게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하라 이거야. 이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도야. 안 돼도 괜찮아. 알겠죠? 글자에 붙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면 밑줄 치면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개념이네? 밑줄 쳐야겠다 라고 하고 넘어가니까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 글자의 의미를 붙이는 이 행위 자체를 여러분들이 도구로 활용하는 거잖아. 이해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따라서 정확하게 안 해도 돼. 정확하게 안 해도 돼. 내가 우스갯소리로 감독관이 지나가면서 야 그거 그 뜻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나만 이해할 수 있게 붙여놓으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양천제 어떻게 붙이면 되겠어요? 그래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제도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할 때 납세가 뭐예요? 세금 내는 거, 군역은요? 그렇지. 군대에 복역하거나 아니면 군대와 관련된 노동하거나 글자를 읽지 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걸 납세, 군역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얘를 읽으면서 머리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세금 내고 군대에 복역하거나 노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읽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수립되어 천역을 담당했대. 천역은 뭐예요? 그래 천안일이야 천안일. 그래서 천인이야. 천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그럼 양반은 이런 뜻이고요. 관료 집단이구나 이런 뜻이고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세습적이 뭐야? 그렇지. 계속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거죠. 군역 면제가 뭐야? 쉽게 얘기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 이거야. 그죠? 여기 이제 남자애들은 슬슬 군대 아빠 오잖아. 그죠? 군대 안 가도 된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차별적 특혜 받는 신분이야. 따라서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대. 뭐하니? 구분 분류하죠. 그러면 나도 구분 분류해야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까 오리엔테이션 때 분명히 얘기했죠. 필자가 글을 읽는 방식과 동일하게 읽어야 돼. 그 당연한 걸 너네는 안 한다니까. 지금 너네들 읽었잖아. 그러니까 아까 읽을 때 이거를 구분 분류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를 떠올려 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안 하고 읽었으면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눈으로 글자만 읽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러한 지시표현이에요. 지시표현은 반드시 머리로 환기한다. 머리로 환기한다.
이러하니 받는 게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머리로 한기에 봐야 돼요. 만약에 머리로 한기가 안 돼. 그러면 시험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네들이 독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라고요? 내가 어디가 이해가 안 됐는지도 모르면서 읽는 게 제일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시 표현을 점검하면 안 떠오르면 앞에가 문제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때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이걸 확인하지도 않고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 버릇하니까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도 모르게 글을 읽고 나면 흐릿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당연히 시험장에서 무의식적으로 돼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돼야 돼. 근데 왜냐면 이걸 다 의식하면서 읽으면 시간이 모자랄 테니까. 그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되려면 당연히 의식해서 확인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런 거 잡아가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러하니 받는 게 뭐예요? 그렇지. 원래 양인 천인인데 양인이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된 거죠. 그죠?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그럼 법적 신분제가 뭐겠어? 그렇지. 양인 천인으로 분류되는 거. 그 다음 사회적 신분제는요. 그렇지. 양인이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류되는 거. 신분제는 가부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사회의 근간이었대요. 그러니까 가부개혁으로 없어지기 전까지 이 신분제가 계속해서 조선사회에 뿌리처럼 남아 있었다 이 뜻이죠. 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1문단 끝났죠? 요약합니다. 나랑 계속 한 애들은 익숙할 거야. 익숙할 건데 반수반 애들은 처음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요약이 이런 거예요. 1문단 일부러 날린 거예요. 일부러 넘긴 거야. 왜? 보지 말라 이거야. 1문단 보지 말고 1문단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환기합니다. 알겠죠? 이게 남는지를 공부할 때 계속 점검해야 돼. 자, 1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조선의 신분제에 대한 내용이죠. 조선 신분제가 어떻게 나누는데? 그렇지. 법적 신분제와 사회적 신분제로 나뉜다. 그죠? 법적 신분제가 뭔데요? 양천제야.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양천제야. 사회적 신분제는 뭔데요? 그렇지. 이 양인이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뉘는 신분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나누면 된다고. 경국대전 이런 건 다 암기잖아.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물어보면 가서 확인만 하면 돼. 1분단 끝나고 이 정도 남아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그러니까 뭐야? 경제 수준이 올라간 거죠.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 변화가 일어났대. 자, 이가 받는 게 뭐예요? 그렇지. 같은 신분 안에서의 분화죠. 같은 신분 안에서 분화가 확대되니까 신분제도 변하겠죠. 얘는 나쁘게 이해되시죠?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얘도 정의된 개념이죠. 정의된 개념도 지식표현돼요. 즉 저것도 천인이라는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돼. 1문단에서 이야기한 천인의 의미로 읽고 있어야 돼. 천인이 뭐였어요? 천한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얘네들이잖아, 얘네들. 그죠? 얘네들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라는 건 사실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천인에는 노비와 그 외부 이루어져 있다 이 뜻이죠. 그죠?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대요. 속량은 올라설 수 있어. 도망은 알잖아. 그죠? 우리 뭐 추노 이런 거 없잖아. 도망노비. 도망가가지고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대.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건 수용이니까 밑줄 쳐놓으면 됩니다.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대. 그럼 결국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돈 내고 벗어나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제도화했대. 이는, 자, 이가 받는 거 뭐야? 그렇죠. 속량의 제도화죠. 속량의 제도화. 얘는 국가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이 누군데요? 그렇지. 노비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대요. 자, 양인은 납세해야 돼. 맞아, 틀려? 맞죠? 1문단에서 나왔죠? 양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과거 응시할 수 있고 납세의 의무와 군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인으로 바꾸면 세금 내야 되죠. 그게 국가적으로는 더 유리했다 이거야.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글자를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너네들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떠올리라고. 만약에 안 떠올렸으면 그걸 적어놔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못했다라는 걸. 아시겠죠?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했대요. 노비 유지가 어려워져서 몸값 받고 속량해 주는 길, 즉 양인으로 올라가는 걸 허락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문단 역시 요약합니다. 이 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 신분변화야. 신분변화. 뭐, 누구? 그렇지. 이 천인이 노비와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의 신분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어떻게 신분을 변화시켰는데요? 그렇지. 도망가거나 아니면 속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래, 일로 갔다. 그죠? 이게 뭐야? 동일한 신분 내 불화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다 똑같이 천인이지만 그 중에서 노비가 이 짓을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량이 뭐였어요? 그렇지. 돈 내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도화까지 했었죠. 왜? 얘네가 일로 가서 납세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런 내용이 이 문단의 내용이었다. 자, 계속 이어서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자꾸 이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얘 얘기하는 거죠. 예.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 직역은 각주 주죠. 이건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각주나 앞부분 줄거리, 중간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를 주면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필요 없으면 안 줘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줬다는 건 필요한 정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정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직역이 뭐냐?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이래요. 그죠?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대. 그럼 뭐야? 유학이라는 의무로서의 역할을 얻으려고 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었으나 이 시기에는, 후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대요.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이거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어? 양반, 그죠? 그러니까 유학이 되면 양반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군역 명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그냥 글자를 떠들잖아. 그죠? 그럼 저걸 직역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의미로 읽고 있어야 된다고. 상민층이 원하는 역할이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했대. 이건 납득할 수 있죠? 얘랑 똑같으니까. 그죠?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유학 직역을 획득하면 제도적으로는 양반처럼 대우해줘요. 그 예시가 뭐야? 그래, 군역을 면제해줘요. 근데 진짜 양반으로 인정해주진 않는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대. 유교적 의례의 준행이 뭐야? 그래, 의식, 예식 같은 걸 따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제사 지낼 때 홍콩백서라든지 누구 돌아가시면 3년상 치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거. 그 다음 문중은 뭐야? 그렇지, 가문이야. 가문. 쉽게 얘기하면 족보는 그 가문의 가계도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우리 가문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 가계도를 봐도 거기에 이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필요했었어요. 이에 따라 자, 이가 뭐예요? 그렇지,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양반으로 인정받는 거.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거.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대. 여기서 양반 문화를 모방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 이 짓을 하려고 했다 이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사실 여기서 곧바로 기업과 관련된 선지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3문단 요약합시다. 3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똑같이 신분제가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특히 동일 신분 내 분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는 천인 내 분화를 보여줬다면 이번엔 양인 내 분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양인 중에서도 상민이 양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유학 직역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학 직역을 획득하면 제도적으로는 양반으로 인정해줘. 무슨 말이야? 군역을 면제해줘요. 이 특권을 준단 말이야. 그죠? 근데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하지는 않죠. 왜? 그렇지.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다양한 조건이 뭔지는 밑줄 쳐놓으면 돼. 그냥 그거 암기잖아. 그쵸? 눈으로 확인하면 돼. 뭐 유교적 의례 준행, 문중 족보의 편입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생각해도 된다. 아시겠죠? 3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업과 관련된 걸 체크하는 거예요. 자 앞에 보고 계속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해.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내 말 듣고만 있으면 안 돼. 기업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다. 맞아요. 이게 얼핏 보면 맞아 보여. 이게 얼핏 보면 맞아 보여. 그리고 솔직히 이걸 맞다고 생각해도 답고르는데 지장이 없어요. 답고는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맞았나 틀렸나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는 적절하지 않다. 얘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 왜 적절하지 않은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다음에 비슷한 방식으로 물어봐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천천히 봐봐.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 이거 자체는 맞죠. 그죠?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다. 이것도 뭐 가능해. 그죠? 자, 근데 유교적 의례를 따르고 문중과 족보에 편입하는 게 양반층이 하는 노력이에요. 아니죠? 얘네들의 노력이 아니야. 이건 양반들이 원래 하던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하던 짓인데 이걸 해야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지. 양반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우가 바뀌었다고요. 원래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지키기 위해 이걸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번도 마찬가지야.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 이게 아니죠. 이걸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양반층은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이제 상민들이 자꾸 양반 되려고 하는데 우리 이 기득권 지켜야 되지 않겠어? 우리 이제 이거 하자.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3번 상민층의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다.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원래 이게 있었으니까 이게 억제 장치로는 작동한다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4번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이다. 아니 애초에 이건 제도도 아니고 그 다음 불평등을 심화한다? 애초에 불평등과 관련된 건 이거죠. 이거 못해도 얘는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로 봐도 4번도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요 1, 2, 4번 선지가 OX 판단이 까다로워. 이 OX 판단이 까다로워요. 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왜? 생각을 해봐야 돼. 글자만 쭉 보면 다 맞아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체크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3번 빼고는 다 나가리가 됩니다. 3번 빼고는 나가리가 됩니다. 자, 4번단으로 갑니다. 조선후기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대. 납득되었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납득이야. 그죠? 양반층의 하한선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죠? 양반층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해요. 왜? 그래, 얘네들이 자꾸 기어 올라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온전한 양반으로는 인정을 주지 않는 거. 그죠? 근데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이 돼. 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자꾸 올라오려고 하고 문화 무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는 진술도 있었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유학의 증가가 이러한 현상, 자, 이러한이 뭐예요? 그렇지, 상한선 접근하고 계속 올라오려고 하고 이거를 보여준다고. 납득이죠? 즉, 사문단은 기억할 게 없어. 그냥 이건 전부 다 수용이야. 아니, 납득이에요. 그죠? 그냥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거. 그죠? 그래. 당연한 얘기네.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 읽었으니까 가와 관련된 거 체크합니다. 속대전의 규정을 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맞죠? 속량된 사람들 누구야? 노비들. 왜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양인이 되니까. 봐봐, 지금 니네가 글을 보고 얘기하냐고요. 그냥 머리에 있잖아. 이게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요 정도는 눈으로 확인하세요. 기억이 안 났으면. 왜냐면 저건 암기니까. 속대전 맞나? 이런 거 헷갈린다면 눈으로 보면 된다고. 저건 암기 영역이니까. 근데 뒤에 부분은 글의 내용이 이해됐으면 자연스럽게 OX 판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가보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맞죠? 법적 신분제가 뭐야? 양천제잖아. 양천제 어떤 신분이 있는데? 양천이. 그러니까 맞죠? 근데 이게 실제 이 모의고사가 치러졌을 당시에는 얘가 오답률이 꽤 높았는데 2번 고른 애들이 대다수였다고요. 2번 고른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양반, 중인, 상민 3개인데 어떻게 2개야? 이렇게 판단했다 이거야. 그럼 걔는 뭘 못하는 거야? 이거 구분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구분할 때 이러한 법적 사회적 제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서 필자가 그를 전개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놓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글을 읽을 때 그걸 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봐라. 자, 다음 3번. 조선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다. 맞죠? 유지하기 어려우면 몸값 받고 풀어준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글자는 지문에 없어. 금전적 이익 이런 거 없어. 근데 몸값을 받고 풀어줬다는 의미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너네들이 이 글자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야? 몸값을 받고 풀어준다의 의미를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와 치환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그 정도의 이해 수준을 요구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항상 지향점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조선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줬다. 맞아요? 아니죠. 야, 일단 첫 번째로는 얘네들 왜 길을 쓰고 일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잖아. 그죠? 두 번째로는 1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경국대전이 가보개혁 전까지 조선 근간을 이룬다고 했었죠. 조선사회 근간을 이룬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유학이 증가될 때 가부개혁 이전이잖아. 그죠? 당연히 경국대전은 작동하고 있었을 거라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아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나 5번. 조선후기의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어떤 특권? 그래, 군역 면제.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죠? 왜? 그래, 조건을 못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뭘 느껴야 되냐? 얘네들의 OX 판단을 넘어 선지를 어떤 식으로 물어봤는지도 다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이해됐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걸 항상 지향해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그때는 글자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선 이해 안 됐을 땐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근데 공부할 때는 이 상황이 아니면 그냥 글을 다시 읽으라고. 아시겠죠? 그래야 이해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보기형 같은 경우에 내가 일단 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선지들부터 확인하자고 했죠? 그러면 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선지만 남겨놓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를 보고 그냥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렇게 풀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를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건 보기 보고 있다 확인하면 되고요. 이건 지금 몰라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다. 그러면 가의 유학은 선발의 과정 거쳐 안 거쳐? 안 거치죠. 그러면 유학보다는 맞다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 이거는 보기 보고 확인하면 돼요. 그죠? 이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는 16세기 이후의 양반과는 다르다. 그러면 양반은 특권 세습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세습되지 않는다는 건 양반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가 입장에서 맞다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번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 이거는 보기 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가에 상민 출신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거. 상민 출신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직업 취득하고요. 또 그거 한다고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잖아. 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럼 그 조건에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 있었어. 없죠? 그러니까 얘랑은 다르다 맞다고. 그죠? 그럼 가 입장에서는 다 맞죠? 이 상황에서 괄호 친 것만 보기 가지고 체크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괄호 친 부분을 보기에서 확인하면 얘네들은 일치로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가 가지고는 일단 정답을 못 고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 가지고 다시 와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나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나형은 주제통합적 읽기를 묻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를 읽을 때 가의 내용을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읽으면서 접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접점을 떠올리면서 읽으려고 의식해야 된다. 아시겠죠? 갑니다.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게 가와의 접점이죠. 경국대전에서 양인 관료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그렇지. 과거 응시가 가능하니까. 그죠? 과거 응시가 가능하니까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되기가 어려웠대요. 그 뭔 말이에요? 원래는 얘네가 과거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찢어진다 이거죠. 양인 중에서도 얘네가 대부분 관료가 되고 얘네들은 대부분 관료가 될 수 없었다 이 이야기잖아. 이게 가와의 접점이잖아. 이해되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러한 경우가 뭐예요? 그렇지.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중인 상민들은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즉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의 유형원은 관계수록을 통해 19세기의 정약용은 경세유표를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계획론을 제시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능력주의예요. 그죠? 왜? 능력주의가 작동을 잘 안 해서 제시한 계획론이니까. 두 번째, 이 능력의 기준은 뭐야? 도덕이야. 이걸 잡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1문단 끝났으니까 요약합니다. 1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개혁론이죠.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죠? 이 개혁론을 유형원이랑 정약용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개혁론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지. 도덕적 능력주의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문단 유형원은 그래서 얘 먼저 얘기하는 거죠. 얘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에요. 이게 도덕국가잖아.
의미 빨리 글자에 붙여요. 도덕국가 뭐예요? 그래, 도덕적인 국가. 그죠? 가치, 체계, 도덕적 이념에 따른 것. 성리학적 체계. 그 다음 구성원들도 도덕적인 것.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사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대요.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과학기술이랑 인문, 특히 철학 지문은 독서 방법이 비슷해. 이게 제재의 성격은 완전 다르잖아. 과학기술이랑 인문 철학의 제재 성격은 다르죠. 하지만 읽는 방식은 비슷해요. 왜? 수용과 이해를 구별해야 돼. 무슨 말이냐? 과학에서 원리는 수용해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문철학, 특히 특정 학자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그 학자의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내 생각이 아니니까. 얘 생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특정 학자의 생각이 나올 때는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문철학 제자를 읽을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씹어봐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판적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일단 얘가 이야기하는 건 다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뒤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앞에 수용한 내용으로 뚫고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 과학기술에서 하는 짓이랑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노비제 폐지 주장, 이거 유명한 생각이죠. 너네 중에는 누군가 노비제 폐지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형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건 받아들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구나.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 생각에 근거는 납득이 되죠. 왜 철폐해야 되는데? 비도덕적이라 철폐해야 되는데 왜 비도덕적인 직업을 철폐해야 되는데요? 그래, 도덕국가 건설이 목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 다음 산업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개혁론의 핵심이 예죠. 3인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걸 3인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거죠.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대.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에 뭐 남아요? 그래, 관료 임명 방식이야. 이것만 기억나면 된다. 각각의 과정 하나하나는 기억하려면 암기잖아. 얘네들은 체크만 하면 돼. 알겠죠? 대신 얘는 잡아야겠죠. 이거. 얘는 이해니까. 그죠? 왜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받았어? 그래, 도덕국가 건설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도덕적 능력주의가 기준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 추천받아. 선발해. 그 다음에 교육해. 그 다음에 학습 확인해. 그리고 관료 임명해. 이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면 향촌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덕적인 애 뽑았어. 그 관리 지방이 풀려요. 그러면 지방도 도덕적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문단 요약합니다.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래, 유형원의 개혁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일단 이 개혁론에서의 핵심은 신문제를 3인으로 재편하는 거예요. 그죠? 3인으로 재편한다고 했을 때 3인이 뭐야? 사, 농, 공, 상 요렇게 재편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유형원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렇지. 도덕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지. 노비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지. 광대와 같은 직업군은 없애야 돼. 왜? 비도덕적이니까. 또 그렇지. 그 관리 선임 방식. 그죠? 관리 어떻게 선임해야 돼?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 추천받아. 선발해. 그 다음 교육해. 학식 확인하고 임명해. 어디에도? 지방에도. 요 정도. 그죠? 지금 내가 이야기한 요 흰색 글씨 있죠? 이걸 내가 왜 흰색 글씨로 썼냐면 솔직히 얘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엄밀히 말하면 기억하는 건 암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못해도 돼. 대신 유형안과 관련된 요 내용들에는 밑줄이 쳐져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나중에 확인할 거라면 바꿔 얘기하면 이거 이외에는 밑줄이 쳐져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그래야 얘는 부등중 관련자일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자, 다음 이제 정약용이죠.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3인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용 공간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대. 뭔 말이에요? 얘네들 따로 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에 맞춰 사 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능력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왜 선사겠어? 사전이다 이거야. 선사, 예비 관료. 근데 여기서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한다. 이건 뭐야? 공통점이죠. 이 생각을 써야 돼.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필자가 그럼 전개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니까. 당연하다며. 그 당연한 거 했냐고요. 공통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정약용 아니 유형원이랑 같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한다. 그러면 얘는 차이점일 수 있죠. 왜냐하면 유형원은 확인한다고 해서 물론 확인의 방법이 시험일 수도 있는데 일단 표면상 시험이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얘는 시험까지 보려고 하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걸 읽어와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정약용이 좀 더 깐깐하네. 그냥 요 정도로 생각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